맡은 진의정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신병철입니다. 뜻하지 않은 국가 재난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때 선거 운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지라 더 늦출 수도 없어 이렇게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넓은 바다와 많은 섬들이 있는 우리 통영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안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시민 안전 행정을 제일로 행복한 통영 건설을 위하여 본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검증된 능력, 일자라는 시장, 진의정 통영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라는 시장, 통영 경제를 다시 살려낼 후보. 통영시장은 역시 진의정, 오늘의 주인공 진의정 후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얼마나 고통한지 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많은 희생자를 통해서 그 유족들의 많은 가슴 아픔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단결하고 확실한 나라가 되도록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제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히 하는 사회, 그러한 국가, 그러한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 희생에 대한 이 보람을 다시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마이크만 잡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들어서 우리 신경철 본부장이나 사람들이 한 5분 내지 6분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 당부당부 하는데 저한테 내 걱정입니다. 생각난 대로 뭐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슈페트라는 독일의 경제학자였죠. 그분이 영더 이노베이션 테오리라는 책을 보면은 창조적 혁신이야말로 이 국가나 사회나 또는 그 사업하는 사업가나 개인을 진화시키고 개화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것은 망고의 진리로 이렇게 저는 경제학의 최고의 답입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했던 일을 조금 다시 여기서 대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동피랑을 조성하고 거북선을 가져오고 박형진 선생을 모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것이 이노베이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혁신입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이 일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떤 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그 열정과 꿈과 그 창의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네, 그러나
지난 4년을 우리 되돌이켜 봅시다. 그 4년이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즐겁고 또 창의력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꿈이 꿈틀거리는 그런 통행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가 죽은 도시로 되어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KBS 방송에서 뉴스에서 그 공장 이행률 우리 통영시가 43%로서 돈에서 물질을 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일을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것이죠.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창조적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로운 무슨 일거리를 만들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그것은 책무 위반이죠.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에 대한 약속 위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아껴서 마른 힘들 못 짠다고 이러면서 돌아서면 해외여행 다니고 차라리 서울 출장을 간다 그러면 그 우리 시민들이 다 박수를 치겠죠. 예산 따라갔구나 이런데 이건 아니에요. 돌아서면 그 사업자들이 다 사업 따놓고 난 뒤에 가서 시장의 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 해외여행 가서 되겠습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만은 더 가슴 아픈 것은 통영시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아예 한산신문도 그만 우리 집에 내 화실에 보고있는 얼굴 하자 다 소식을 끊어버리고 그래 그림에 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통영을 보기 싫다고. 그런데 떠지는 사람들 올라와서 그림만 그리도 안 된다. 이 통영이 이상하게 되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다시 옛날처럼 통영을 다시 활기찬 그 시절로 되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걸 받아들여서 통영을 내려와 보니까 저 구체적인 걸 자세히 몰랐어요. 참으로 제가 여기서 몇 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그 되는 이야기입니까? 통영에다가 그 위험을 물론 국가산업 기반이라지만 전쟁이 터지면 제일 공격 목표를 가하는 게 화력발전소 또는 가스공사의 가스 저런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아까 재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재난의 위험한 요소를 다시 통영에 갖다 놓고자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화력발전소 괜찮습니까? 357억 원의 그 소청 예산 반납이라든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국비 예산 5억 10억 단위라고 우리 공무원들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러한 큰 돈을 반납시켜서 생태 하천 보건 사업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중림시유지 1만 평을 매각했습니다. 매각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땅을 매각해서 지금 제가 일종의 하나의 공약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중림 넓습니다. 이 넓은 땅의 서쪽 편에 초등학교 하나 있고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폭발하니까 초등학교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그 만평을 팔아버렸어요. 학교들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길에 그냥 중학교에다가 지금 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학교도 지어야 됩니다. 더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120만 평의 공단이 조성이 되면 인구가 갑자기 불어납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중에 한 3,000평 정도를
그 원가에도 샀으면 싶습니다. 540억에 반평에 540억이면 평당 540만 원이죠. 지금 저 땅이 한 800만 원 이상 호가가 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이따가 갔으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000평을 도로 사서 이 학교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충렬 초등학교 폐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렬 초등학교를 중림에 갖다 놓으면은 다시 옛날에 훌륭했던 그 충렬 초등학교가 탄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화예술을 그냥 파괴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 세빈관 앞이 막혀가지고 그것을 확 뜯어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그 동인당 한의원하고 그 뒤편에 집들 다 있는 걸 뜯어내면은 강문에서 첫 볼 때 세빈관이 그냥 뻔히 보이고 앞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북부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게 한 80억이면 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홍년 당시 청장님을 문화청장님을 만나서 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뭐 저렇게 뜯어냈는데 지난번에 내려와 보니까 그 앞에 철제 구조물을 강박아놨, 도로박아놨어요. 그 유홍년 청장님이 저를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사기꾼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런 주차장을 거치긴 안 보이는데 주차장은 데파트 옆에 그 무슨 뭐 옆을 끌고 가지고 동물 주차장을 만들고 무슨 숟가락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껏 따놓은 그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막 도로 막아놓은 것은 문화에 관한 정말 마인드가 정말 제로라고요. 그리고 그제 이태규 선생님 유적진 할 때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 뭐 세계적인 이쪽 아까 신문수 교수께서 정말 이런 말씀 잘 하십니다. 어디 다니면서 이런저런 남나무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대도하셨어요. 미술관을 다 만들어 놓고 소위 우리 유명한 오광수 선생을 비롯해서 한국의 유명한 미술인들이 다 그 위원으로 조직을 다 해가지고 그거 오픈하려고 미술관 오픈하려고 하면은 이 미술이 정체성이 있고 아주 셉니다. 음악은 유미상 하나만 자랑하지만 미술은 뛰어난 화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양 정체성을 확실히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토양 미술관입니다. 이것을 어느 골동품 어떻게 갖다 놔서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만은 그게 토양 정체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다 갖다 놨습니다. 이런 것이 문화예술에 관한 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윤희상 선생님 건축 지우기도 지금 하고 있죠. 그 안에 스스로 그 음악제 이사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이 전문가를 몇 개 안 놔야 됩니다. 뜰불 가고 있는 그러한 문화행정. 그 다음에 각종 조경사항을 보면 조잡스럽게 없습니다. 근데 가장 그 최측근인 어떤 사람이 하나 맡아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는데 조경사업 도리는 아마 거기서 다 하는 모양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또 같은 업자인 경쟁업자인 조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의혹 시각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사도 그게 장사도 그때 건설할 때 선착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예산 한 30억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신에 이건 대박이 터집니다. 거제 박스을 가봤는데 그것 때문에 거제가 대박이 터졌다는데 장소도 이건 거제보다 훨씬 더 좋아요. 박스보다. 크기도 한 4배가 더 크다고. 그래서 조사 그러면 그 시비를 좀 지원하는데 이거는 뭐 주식에서 투자 개념은 아니지만은 아름다운 토양 적지를 팔아먹으니까 니도 돈 좀 내라. 입장료의 10%를 내주겠느냐? 내주겠다. 이 돈이 있으면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밥도 해주고 불쌍한 어린 아이들 공부도 시켜주고 뭐 할 일이 많습니까? 손이 작아서 돈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사하는 건 내 손 안 되겠다. 입장료 수입이 한 10%만 내놔라 했더니 그렇게 했다. 그래 협약을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이게 파기가 되더라고요. 1년에 1억씩만 받기로 하고 10년 뒤에 그걸 줘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뭐또 태풍이 불고 위해가 재해가 생기면 시에서 무슨 수리를 해준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서 또 5억을 더 지원한다. 하여튼
그 조경 사업을 또 아이 조경에서 장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택골 석탄 문제, 도남 관광단지 지금 음악당 밑에 벌겋게 그 갈등 조장하는 도남 주민들이 그 아픈 눈물, 또 그리고 용남면에 그또 무슨 석산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말이죠.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 안 하고 이 조장이 더 일어나서니 이 시장이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기복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민사나 형사나 고소 고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들,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그 희망을 주고 이 노인들이 또다 힘차고 그 가정도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주 얼굴이 밝고 하늘 뒤가 온 집안이 밝아지듯이 우리 통영에 사는 그 노인들, 우리 노인 회장님 오셨지만은 18,000명 정도 되는데 저게 10%만 해도 1,800명입니다. 이 1,8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1,800명 다 안 돼서 한 1,000명 정도라도 좀 합니다. 이래서 그때 예산 확보를 25억이면 그래서 그 노인 일자리를 그때 예산을 드리는데 160억 원을 이래서 선심행정했다. 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물론 저한테 대한 그 명예훼손도 있지만 선거법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를 했을 때 이거는 한산신문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성이 돼도 무효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시장직을 맡을 때 그때 시의 기체가 353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차에서 다 갖고 제가 2010년 4월 1일 날 시장직을 물러날 때 그때 기체가 351억, 그러니까 2억이 더 줄어들어요. 빚을 낸 적이 빚을 어떻게 새로 크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용남면 조두수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읍면동 순단을 하면서 전 시장이 592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내서 파산 선고, 또 영어를 쓰면서 디폴트서는 이것을 고민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가 그림들과 그 얘기를 듣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참 창피한 일입니다. 전 시장이 부임시장에게 이런 짓을 하면 그 법적 책임을 내가 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경고를 하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1년 내에 또 지난번에 어제 한달 전에다가 노인 일자리 정책 그것까지는 더 못해가지고 그렇게 경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592억이라는 빚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두 건이죠. 오늘 아침에 해빙을 하느라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걸 내가 그 내용을 다 들어봤어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느라고 교부세를 적게 내줬어요. 그래서 이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상계년도에 평균 말이야. 우리 교부세가 1,5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한 247억,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는 318억, 2011년도 244. 이때 상계년도에 정부 아마 지자체가 다 같이 보내고 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지자체들이 다 저축구청을 해서 기축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수입이 적게 들어올 것 같으면 지출을 적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람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제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만 놔주고 지출 가만 놔고 수입을 이렇게 빵꾸 내도록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10.몇% 우리 전국에서 그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라고 하는 게 제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옳다니까 이기해 중림 땅을 팔아면서 그래서 땅을 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이 땅팔 필요도 없는 땅을 팔았어요. 그해 시의회에서는 230여 원의 기초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안 팔아도 됩니다. 적어도 우리 통영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 규모가 4,500억 정도 들이되면 거기서 평균 한 20% 정도 빚을 더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20% 빚 내면 4,500억 하면 900억 정도 빚이 있어도 괜찮아요. 사실 솔직하게. 그러나 제가 재정 운영을 할 때 350억 전원으로 이끌어왔습니다. 7년 동안. 그러면서 이것이 예산 대비 7.6% 평균 7.6%에서 전국의 최상위권의 재정을 건전하게 함사합니다. 상대편에 여기에 대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남으라고 그래 할 줄 알아야 제가 이 자리에 설 의리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왜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관행, 이런 의혹들, 또 이런 끝불이 가는 이러한 것들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끝내주실 것이죠? 저도 그런 걱정합니다. 현직 시장에다가 공천까지 받았으니 날개를 달았는데 우리 참 정치를 잘 모르는 시민들 걱정이다 하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천만에 많습니다. 우리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도 이제 정치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 수준은 반드시 이런 고통과 고난의 뿌리를 끊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약속만 하겠습니다. 큰 약속 많이 해봤자 나중에 공수표 되면 저도 4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러한 온갖 유행을 되면 안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통일을 해서 봉사하는데 정말 할 줄 하고 나머지는 공약, 그 공약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재난 안전에 관해서 우리 화력발전소 유치는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자 제자리에서 자기를 충실히 지키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청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이 100년 대계, 경제 100년 대계를 가려면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 공단이 잘 되면 됩니다. 조선소 잘 되면 됩니다. 120만 평 그 미래를 보고 공단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통영은 부자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관광 사업입니다. 관광 사업은 아이디어 전쟁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는 제가 괜찮은 사람으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하나 약속드리는 530억의 국비를 따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가 나왔습니다만 강보안 진수시설 조성, 그 다음에 한시랑 대체함 조성, 그 다음에 세가나지 크루즈 선 대기도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륵도 중화함, 신항 조성입니다. 그 상대방이 너무 작아서 조금 해가지고 안 된다. 크게 하는 맞습니다. 그 4개 사업을 합치면은 2,600억 원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 한 푼도 안 들고 전에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강구안입니다. 강구안을 비롯해서 우리 남방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타워를 세워가지고 야간 구경도 할 수 있도록 일하면 굉장했죠. 그런 타워를 만들고 동굴 주차장도 만들고 세병단을 위해서 국포로 스포로 충결사 또 이순신 공원과 광장도 등등 해가지고 우리 구도심 전체를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공단에 확실한 토용 효과가 있는
공장을 많이 유치하겠다. 그 다음에 강구안을 통영 구도심 전체를 문화예술 역사 관광의 그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교통 대란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67호선이 완성되면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67호선에 관해서 매니페스토 회원들이 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도 지가 했다. 뭐 지금 새로운 시장도 지가 했다. 뭐 오만시는 지가 했다는데 이 진짜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간단히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7호선은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을 때 당시 추경직 장관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이 국가 지원 지방도가 완성이 되고 천재성이 맞죠? 거기다가 보상비까지 제가 다 100% 하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 국비는 언제든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만큼 그것이 되면 교통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이것은 막 꿈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교통이 막히는 것이 주머니가 통영에 막 다른 곳입니다. 이 들어와서 나갈 데가 없고 도로 나가니까 막히지 않습니까? 코끼리 같이 축집이 열리니까 막혀요. 요번에 74,000대가 왔답니다. 하나도 이거는 살인죄입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장내 우리 남해안시대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한산도 다리를 놓고 한산도에서 거제를 떠나서 거제에서 마산으로 뛰어나가는 남해안 일주 도로 77호선의 그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랑도가 우리 봉안리에서 사랑도까지 되고 하도를 가서 하도에서 상도를 가서 그 다음에 그 사랑도에서 삼척포를 가든 저 남해 창선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 창선에 가서 여기는 전라도 쪽으로 그래 강강 성과선을 연결하는 관광객 도로가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우리의 미래의 꿈이지만 반드시 달성이 됩니다. 이것이 됩니다. 바로 저기 주머니 같이 이 막힐 때가 터질 데가 없는데 이 터져지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천만 명이 관광객이 몰려오더라도 할 필요 없는 교통 해소가 될 날이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토영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원봉사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과 함께 4년 동안 멈춰서 있던 창조적 토양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도록 합시다. 지난 4년 토양은 참 힘들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시민의 삶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통영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난간의 케이블카를 완성시키듯이 가난한 언덕길 동평을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바꿔 놓았듯이 끈질긴 노력 끝에 박경리 선생을 고향 통영으로 모셔왔듯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진의장애가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독성과 불통의 선언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미 검증된 능력, 일 잘하는 시장, 진의장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